에일리언 시리즈만한 SF 호러도 없죠. 1979년에 나온 리들리 스콧의 1편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미지의 생물, 외계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농축된 진정한 걸작이었습니다. 우주선 노스트로모호 승무원들이 어떤 행성에서 외계인 우주선을 조사하게 되고 알 속의 생물이 승무원에게 기생해 배를 팍 뚫고 나오죠. 결국 항해사 리플리가 홀로 살아남은 채 에일리언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내용으로 우주선 내의 폐쇄감이라든지 HR 기거가 만든 매혹적인 조형들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1986년에 나온 2편은 제임스 카메론이 각본 감독을 맡아 1편의 호러 성향을 싹 날리고 에일리언과 해병대의 사투를 쫄깃하게 뽑아낸 액션 영화였는데요. 전작의 사건으로부터 57년 후 항해사 리플리가 캡슐 속에서 잠든 채 우주를 떠돌다 발견, 잘 자던 애를 굳이 깨우자 Why don't you just check out LV-426? There have been people there for over 20 years, and they never complained about any hostile What organism. do you mean? What people? Terraformers. How many are there? I don't know, 60, maybe 70 families. 눈을 뜬 리플리는 과거에 외계인과 사투를 벌였던 행성이 현재 인간들의 식민지가 된 걸 알고 깜놀하죠. Ripley, we have to talk. You've lost contact with the colony on LV-426. 그런 와중에 식민 행성과의 통신이 두절되고 원인 조사를 위해 리플리는 해병대와 현장으로 파견, 다시 한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편은 다양한 탈 것들과 퀸 에일리언까지 등장하는 것도 특징이었죠. 1992년에 등장한 3편은 당시 신인이었던 데이비 핀처 감독이 연출합니다. 리플리가 탄 구명정이 죄수 행성인 피오리나에 불시착한 뒤 또다시 유일한 생존자가 된 빡빡머리 리플리는 남자뿐인 이 행성을 술렁이게 만들고 그러던 중 에일리언이 죄수들을 습격. 무기조차 없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리플리는 자신의 뱃속에 에일리언이 기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 지금도 기억나는 명장면이고요. 1997년에 등장한 4편에선 3편으로부터 200년 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전편에서 행성 피오리나의 용광로로 스스로를 내던진 리플리는 How did you? We get you? We used blood samples from Fiore 16 on ice, where you died. We've remade you. We cloned you. 굳이 DNA 복제를 통해 부활. 그것도 모자라 인간들은 Her Majesty here is the real payoff. When does she start producing? Days, less maybe. 리플리의 몸속에 깃들어 있던 에일리언을 기반으로 우주선 오리가오에서 에일리언 양식을 시작하는 뻘짓을 개시. 성장한 에일리언이 탈주해버리고 오리가오는 지구를 향해 가기 시작하는데 리플리는 에일리언이 지구에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리플리는 평생 죽지도 못하고 복제까지 되어서도 에일리언 천담 원툴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2년 1편의 30년 전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 프로메테우스가 등장. 1편으로부터 33년 만에 리들리 스콧이 메가폰을 잡습니다. 이 작품은 인류를 창조한 엔지니어 스페이스 자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I mean, it's got to predate the others by a millennium. I think they want us to come and find them. 우주 기원의 단서를 발견한 과학자 팀이 우주선 프로메테우스호를 타고 미지의 행성을 방문. 거기서 놀라운 진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지독하게 떡밥들을 투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죠. 2017년엔 프로메테우스의 속편이자 두 번째 프리퀄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공개됩니다. 멸망하는 지구에서 탈출해 인류의 이주 계획을 실현할 우주선 커버넌트호엔 커플로 구성된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Mother, please track the signal to its source. Signal originates in Sector 87. Planet number 4 is square in the habitable zone. Prime candidate, in fact. Maybe we need to, 마침내 도착한 인류의 새로운 낙원이 될 미지의 행성에서 승무원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커버넌트 다음 속편은 언제 나옵니까, 감독님? 아무튼 이렇게 프리퀄 포함 총 6편의 영화에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시리즈 2편까지 포함하면 에일리언 프랜차이즈는 총 8편이 나와 있고 얼마 전 에일리언의 9번째 정식 신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슬슬 정보가 풀리기 시작한 에일리언 신작의 제목은 에일리언 로물루스. 프로듀서는 에일리언의 창조주 리들리 스콧, 감독은 맨 인 더 다크의 페데 알바레즈입니다. 영화 진짜 쫄깃하게 뽑는 양반이긴 하죠. 얼마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이 종료되었음을 감독이 인스타로 밝혔고요.
이 작품의 한 줄 신호는 이렇습니다. 먼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와 대치하게 된다. 4월 26일엔 이 영화의 퍼스트룩을 공개했습니다. 우주선 복도 세트의 페이스허거 조합이죠. 1편에서 노스트로모호의 승무원들이 에일리언을 발견한 행성이 LV426이라 매년 4월 26일이 팬들이 지정한 에일리언 데이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엔 로물루스라는 제목이 적혀있지 않아서 아직 정식 타이틀은 미정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캐스팅은 이제 막 커리어를 쌓아 올리고 있는 젊은 배우 6인으로 퍼시픽님 업라이징의 케일리 스피니,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의 이사벨라 메르세드, 애프터선의 스파이크 펀, 섀도우 앤 폰의 아치 르노, 인더스트리의 데이비드 존슨,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출연해온 에일린 우의 다인종 구성이고 리플리 역의 시고니 위버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리플리를 연기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얼마 전 인터뷰로 밝힌 바 있었죠. 에일리언 시리즈는 성인 과학자와 승무원들이 늘 중심이 되어 왔지만 이번엔 젊은이들이 주로 등장해 썰리고 뚫리는 맛이 좀 다른 작품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번 영화의 아이디어는 몇 년 전 알바레즈 감독이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제안했고 팍 꽂혀버린 리들리 감독이 알바레즈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에일리언 영화 여전히 찍고 싶냐고 묻자 알바레즈 감독은 예스! 대본을 읽은 20세기 스튜디오 사장 스티브 아스벨이 고사인을 주면서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일부 팬덤이나 팟캐스트 등에선 1편과 2편 사이를 작중 시점으로 하며 프리퀄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몇몇 언론의 기사들은 다른 시리즈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스토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작중 시점이 1편에서 2편 사이라면 리플리는 냉동 캡슐 안에 있는 상태로 1편의 사건 또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 2편에서 등장한 비윤리적인 초거대 테크 기업 웨이랜드 유타니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사는 도쿄에 있고 회장은 히데오 유타니. 어쩌면 에일리누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 told you, we sat down there on company orders to get this thing. Destroyed my crew. 과거에 리플리도 웨이랜드 유타니에 고용되어 결국 에일리언과 싸우게 되는 거였죠. 웨이랜드 유타니가 주로 하는 사업은 우주 개척 및 테라포밍, 즉 식민지 개발이니까요. 식민지 행성에 남은 젊은 친구들이 맨 인 더 다크처럼 에일리언과 한판 뜨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 8년 전 에일리언5를 디스트릭트9의 닐 블룸캠프 감독이 연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개된 컨셉 아트만 봐도 에일리언2 세계관에서 이어짐을 알 수 있었죠. 이 프로젝트에서도 웨이랜드사를 배경으로 하며 여러 변이체들이 등장할 예정이었고 기존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점도 이번 영화와 비슷합니다. 원래 이번 영화는 훌루 및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알바레즈 감독이 5천만 달러급 이상의 영화는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 사이즈가 크진 않을 텐데요. 에일리언이 마음껏 활개치는 공포감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리들리 스콧 감독이 꽂힌 이유가 있겠죠. 이어지는 정보들은 여러분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졌습니다.